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기자 황덕현의 황덕현입니다. 오늘도 신발을 하나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색다르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리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신발을 받고 나서 실망감이 조금 큰 탓에 아마 이 신발은 사이즈 교환이라든지 매장을 가서 더 큰 사이즈를 착용해 본 뒤 리뷰를 추가해야 할 만한 신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아시아인의 발에는 신발이 워낙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배송을 온 김에 바로 이 점을 살펴보고 다른 분들께서 사이즈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뒤에 리뷰 시작합니다. 앞에 설명이 길었던 이유는 제가 재작년에 땄던 이 메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달리기를 꾸준히 해온 달림이 영어로는 러너라고 합니다. 누적 거리로는 약 5,000km 정도 뛰었고 나이키에서 제공해서 전세계 많은 러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이키 런클럽이라든지 나이키에서 만든 GPS 시계를 비롯해서 순토사에서 만든 GPS 시계, 최근에는 가민이라는 이 시계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많은 달리기 대회를 나가서 열심히 달리기도 했습니다. 나이키에서 매년 주최했던 여러가지 대회를 비롯해서 국내 언론사로 종합편성 채널 채널A와 동아일보 등을 가지고 있는 동아미디어그룹의 동아마라톤, 또 재작년에 뛰었던 2018 BMW 베를린 마라톤 등을 뛰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뒷면에 박혀져 있는 것처럼 엘리우드 킵초게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유명세를 얻기도 했던 대회입니다. Kollege von Danmark, Anna, Julieta, Mingxi, Suresh, Aiming, Arto. 이 여러가지 대회를 뛰는 동안 나이키라든지 아디다스, 또 아식스나 미즈노 같은 스포츠 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신발을 내놓았고 이러한 것들을 마케팅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많은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서 본 바로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이 신발은 나이키에서 2020 도쿄 마라톤을 노리기 위해서 내놓은 신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신발을 바로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 줌 X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모델입니다. 상자에는 여느 것과 다를 바 없는 나이키 등록상표인 수우시가 그려져 있는데 안쪽을 자세히 보면 빗살 무늬로 조금 더 디테일과 속도감을 불어넣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키 줌 X라는 트레이드 마크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쪽에는 등록상표 수시와 함께 Verified with Methods and Records라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도쿄 마라톤에서 좋은 기록을 내겠다는 포부가 엿보이는 문구였습니다. 옆쪽에는 나이키가 최근 트랙앤필드 분야에서 밀고 있는 다양한 픽토그램 형태 트레이드 마크가 보이고 반대쪽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바와 같이 바코드가 나타나 있는 탭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별다른 건 없고요. 박스를 열면 타임 레코드를 나타내는 픽토그램과 함께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가 이렇게 빼곡하게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열면 바로 신발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제나처럼 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명은 나이키 줌 X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겉감은 폴리에스터 100% 합성 수지이며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창은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가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러닝이고 제조 연도는 2020년 4월, 제조국은 중국, 세탁 여부는 세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안쪽에 있는 슈트리를 꺼내볼 텐데요. 나이키 등록상표와 라지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을 들었을 때 처음 느껴지는 느낌은 정말 날렵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중창이 앞에서 얇은 부분을 시작해서 뒤쪽에 높은 부분까지 유선형으로 이어지는데 위아래만 유선형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유선형의 형태가 뒤쪽까지 이어진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유선형의 형태는 뒷부분에 가서 정점을 찍게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의 꼭지점으로 몰리면서 속도를 차고 나가고 바람을 가르는 듯한 인체공학적인 구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의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앞쪽에는 발 등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나이키 등록상표 수호시가 옆쪽 끝까지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 부분을 포함해서 발등과 발 옆면, 뒤편까지 전체가 반투명 플라스틱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게 잡아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정말 무게감량에 힘을 많이 쏟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격자 무늬로 소재 위에 다시 이런 특징적인 직물 처리를 해놓은 것도 특징적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혀라고 불리우는 설포 부분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는데요. 설포도 앞쪽부터 중간 위쪽까지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위쪽은 나이키 등록상표와 함께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퍼 플라이라는 글씨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가 발 안쪽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발 바깥쪽에는 작은 크기의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나이키 줌 X라고 소재명 등록상표가 작성되어 있었고, 바깥쪽에는 퍼센트 표시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Verified with Medals and Records라는 글씨가 작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운동화 끈 끝에는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와 함께 트랙을 상징하는 이러한 깃발 모양이 특징적입니다. 나이키를 표시하는 부분이 세 군데 더 있었는데요. 먼저 앞쪽에 있는 이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 뒤쪽에 프린팅되어 있는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에 있는 나이키 등록상표 수시가 3개의 나이키 수시입니다. 디자인적 부분 외에 기능적인 부분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앞쪽 혀 부분은 이쪽에 있는 박음질로 연결한 것으로 보이고, 양쪽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걸리적거리거나 바느질 흔적 때문에 발 안에서 이물감이 생기는 별다른 디테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뒤쪽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발 뒤꿈치를 잡아주는 이러한 강력한 쿠션이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것 역시 위쪽에 있는 바느질 위치 빼고는 별다르게 발에서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통증을 줄 수 있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디테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무봉제의 형태로 신발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앞쪽 전체를 덧대고 있는 밑창 같은 경우 주로 포풋, 즉 발 앞꿈치를 이용해서 뛰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쪽에 이렇게 마찰을 잡아주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이러한 밑창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양쪽에 어느 정도 밑창이 보강되어 있지만 대부분 포맥스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뒤꿈치부터 뛰는 분들에게 그리 적합하지 않은 신발로 보였습니다. 밑창이 두 겹으로 이어져 있고, 가운데는 카본 플레이트, 탄소 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가운데 탄소 섬유를 넣고 이렇게 조립해서인지 쭈글쭈글하고 가운데 선이 나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가 깜빡 놓친 것이 있는데, 뒤꿈치 쪽에도 이렇게 등록상표 수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270을 샀습니다. 러닝화는 자기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265를 신고 있지만 발볼이 특히 좁다는 소문을 익히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270을 샀던 것입니다. 발이 신발에 잘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앞쪽이 조금 남고 폭은 무척 좁아서 혹시라도 이 신발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은 꼭 실제 착용해보고 신발을 구입하시기를 권고해드립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밑창을 뜯어내서 다른 신발들의 밑창과 한번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과거 리뷰에서도 보여드린 바 있는 아디다스의 울트라 부스트 깔창, 나이키사의 페가소스 깔창과 폭과 길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신발은 265의 깔창이니 여러분들이 비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울트라 부스트의 깔창과 바로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과 뒤쪽을 맞추고 보았을 때 이렇게 발 폭이 무척 좁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좁은 위치가 발 중간 부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앞쪽부터 시작해서 뒤쪽까지 발볼 전체가 훨씬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 나이키에서 나온 페가소스 깔창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길이는 265와 270 사이의 깔창이기 때문에 토박스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옆쪽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뒤쪽 역시 눈에 띄게 좁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 등 때문에 줌X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퍼센트 이 신발을 운동용으로 구입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꼭 매장에 가서 착용해 본 뒤 발볼과 발 길이를 잘 가늠해보고 신발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발이 빨리 품절될까봐 나이키.com 공식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클릭해서 신발을 구하긴 했는데 수량이 넉넉하다 보니 정식 매장에 가서 신어본 뒤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셋, 둘, 하나.